영상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은 끝났고요. 조직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요. 자, 조직이론은 이미 행정학과 수업을 좀 들으신 분들은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뭐 또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직이론 같은 경우가 이게 리더십 부분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론이 시험 문제로 나오긴 좋아요. 객관식 나오기도 좋고 주관식 나오기도 좋아요. 여기 문제는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분야가 바로 이 조직이론 쪽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 내기가 좋아요. 여기는요. 자, 특히 이제 너무 뻔한 얘기 말고, 이게 너무 뻔하게 우리가 뭐 어느 수업에서나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리더십 부분이라든가 또는 조직에서는 이제 사실은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 공무원 조직, 우리 공무원 조직,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이런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들, 실무적인 법령에 있는 내용들이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이 책을 보든 저기를 보든 다 내용이 같은데 아무래도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다 보니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령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한 문제 정도요. 근데 그런 한 문제가 이제 당락을 좌우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종강전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법령만 쭉 몰아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과학적 관리론 182쪽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거죠.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철도를 만들 때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분업, 자, 각자가 맡은 일을, 자, A 구역의 노동자들은 요거만 해, B 구역의 노동자들은 요거만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경제성,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 시간당 얼마를 생산하게 해서 얼마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경제성 논리이고요. 자, 기계적 능률성, 자, 철저한 분업,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자,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짜여져 있는 일정대로, 자,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과학적 관리론은 좀 스파르타식 교육 같은 거예요, 이게요. 자, 정해진 대로 넌 이거만 해. 자, 쉬는 시간 10분, 중간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거. 야, 10분 동안 쉬는 거 너무 아까운데? 야, 1분의 분당 생산량이 많은 업종 같은 경우는 1분이 아까울 수가 있어요. 이걸 벌써 120년 전쯤에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하는 근로자들의 문제가 생겨, 불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183쪽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은 1920년대 호선 공장 실험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 당시에 메이오 교수가 엄청난 실험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돈이 안 드는 실험이라고 보는. 우리가 지금 조명이 있는데, 자, 조명을 좀 어둡게 해서 작업하는 양과 조명을 더 어둡게 해서 작업하는 양, 이 조명의 밝기에 따라 작업하는 양을 봤더니 조명이 어두워도 저쪽 팀은, 자, 생산량이 오히려 높아지더라. 또 조명을 어둡게 해도 생산량의 변화가 없더라. 이게 왜 그렇지? 라고 했을 때 찾아낸 게, 자,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동기 스스로 이게 흔히 말해서 친하게 지내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일을 했더니 조명에 밝기와는 관계없이 생산량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높아지기도 하더라. 자, 그래 비공식 집단. 야, 과장, 부장, 팀장 이런 이런 공식 집단이 아니라 동아리 같은 개념이요. 친한 사람들끼리 분업을 했을 때 훨씬, 자, 생산이 잘 되더라. 그러므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공식 조직을 잘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어울려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호선공장 실험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이론이 굉장히 낡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도 맞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을 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처럼 이 이론에 맞출 수 있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분업도 잘 안 되고 기계적 능률성도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비공식 집단, 친하게 지내는 거를 잘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관리자, 경영자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처럼 되려면 조직 규모가 웬만큼 커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웬만큼 큰 조직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국의 사업체가 몇 개고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4명 이하, 한 직장에 4명 이하인 조직이 근 50% 가까이 가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난 나 혼자 모든 걸 다 한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나는 사장, 종업원, 둘이서 움직이는 조직도 많아요. 4명 이하의 조직이 근 50% 가까이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이런 경우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적용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업체가 규모가 뭐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확 커지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300명 이상 근무하면 대기업으로 우리가 봐요. 대기업으로 보는데 대기업이 한 5,600개? 우리나라에 300명 이상의 좀 딱 짜여진 지금 우리가 말했던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 적용될 만한 그런 300명 이상의 업체가 한 5,6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제가 엄격한 기준을 봤을 땐 그런 거고 약간 기준을 후하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개수가 많아지는데 얼마 안 돼요, 그렇게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를 갔을 때 진열된 상품의 뒤를 봤을 때 이 상품을 만든 기업들 있잖아요. 뭐 어느 기업이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요. 대형마트에 입점을 시킬 만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이에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걸 적용할 정도의 그 기업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적용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일단요. 그걸 좀 알아두시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184쪽의 상황이론입니다. 1번 상황적 조직이론인데 상황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최선의 조직은 없다라는 거죠. 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다. 자, 상황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굉장히 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 전반을 다 바꿀 수 있는 상황. 뭐 이게 좀 옛날에 나온 이론에 보니까 뭐 전쟁, 전시의 기업이냐, 뭐 평시의 기업이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대공황 때의 기업이냐, 뭐 호황기 때 기업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주인 대리인 이론인데 이거는 이런 거죠. 184쪽의 아래서 네 번째 줄 대리인 이론에서 조직은 소유주, 자 주인과 근로자, 대리인을 계약관계로 본다. 본인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 사장은 종업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 대리인, 종업원은 사장의 행동을 대신한다. 자 그런데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주인은 조직의 효과성, 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대리인, 종업원에게 어떤 유인 요소, 야 요걸 좀 잘하면 내가 덜 뭐 해주겠다 이런 것을 제공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 이론은 뭐냐? 185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첫째, 자 주인과 대리인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가정을 하는 이론입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 자 어떤 때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죠. 자 셋째,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노력을 좀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까? 또는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사장님, 회장님이 잘 모를 거야. 이런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이제 경제학 그리고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비용 이론인데, 자, 이거는 그 3번, 185쪽의 3번쯤에 있는 얘기예요. 자, 거래비용 이론은 시장에서 조직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비용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석하고 그럴 때 그럼 우리 조직의 전체 비용은 얼마냐? 이걸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래비용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래비용 이론에서 가장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인건비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뭐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한 200에서 210만 원, 20만 원 선의 그 월급을 계속 줘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 조직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을 해고하는 게 어쩌면 가장 큰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걸 낭비라고 본다고 하면요.
자, 그래서 그 둘째라고 되어 있는 185쪽의 맨 아래줄이요. 자, 거래 비용은 조직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래 비용은 뭐 출장을 가서 만약에 뭔가 해야 되는 업무가 많으면 그 출장비,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비용들 전부 다 거래 비용이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거래 비용은 인건비요. 월급이요, 월급. 연봉.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직군 생태론인데 186쪽입니다. 이거는 딱 세 번째 문단.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분석의 단위는 조직의 집합체인 조직군, 무리군자입니다. 자, 따라서 개별 조직이 아니라 조직의 무리, 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군 생태론이라고 한다. 저 이거 옛날에 이거 이해 하나도 안 됐었어요. 뭐야? 야, 생태는 뭐고 조직군은 뭐야? 그랬는데, 자, 자동차 업계, 반도체 업계, 이거 업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해요. 업계. 자, 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음식점인데 음식점 업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 90만 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요. 자, 그럼 여기 이 군 안에서도 또 큰 군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게 군이 형성이 되죠. 왜냐면 재료가 같잖아요. 자, 일식은 일단 회, 중식은 면 음식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양식은 돈가스나 등등등. 거기에 필요한 재료. 자, 그렇기 때문에 조직군 생태로는 한 기업이 아니라 그 유사 기업의 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고, 생태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생태계 할 때 공동체. 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저렇게 되고 그런 생태계를 생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식업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한식, 중식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업체 규모로 자를 수도 있죠. 자, 4명 이하, 자, 5명부터 8명까지 그렇게 자를 수도 있고, 또는 자, 소기업이냐 1인 기업이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건 분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 의존 이론인데 187쪽이 맨 위에 줄이요. 자, 조직은 환경의 수동적인 대상은 아니며 조직이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 능동적인 형태라고 본다. 자, 자원 의존 이론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자도 그렇고 이런 자원에 의존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 기업은 저 재료가 없으면 큰일 나. 그럼 그 재료에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자, 지금 뉴스 보니까 이제 요소수, 우리 경유차에 넣는 요소수가 지금 굉장히 품귀 현상이라 가지고 못 구하는 사람들 지금 진짜 큰일이죠. 특히 운전이 생계인 사람은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닌 10,000원짜리 요소수 하나, 저게 없어서 내가 만약에 다음 주부터 차를 운전할 수가 없으면 100만 원 손해, 200만 원 손해 이러거든요. 발을 정말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 요소수라는 엄청난 하나, 너무나 일상적인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예들도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부터 자원 의존 이론까지 지금 우리가 60년 전에 어느 정도 만들어졌던 이론들을 배우는 건데, 이 이론이 결코 값어치가 없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이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지구가 망할 때까지 이건 이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워낙 옛날부터 이런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례들이 무궁무진해요. 이거는 행정학이 아니라 경영학에서는 무궁무진한 사례. 야, 이거는 조직군 생태론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더라. 그래? 몇 년 뒤에 다시 해보자. 또 몇 년 뒤에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서 해보면은 경향도 나와요. 이거는 심지어. 그래서 이 조직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는 그냥 멋모르고 들었었는데, 제가 행정도 조금 알고 경영도 요만큼 하니까 이게 눈에 보여요. 아, 이거 이렇구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론에 관련된 얘기 빨리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